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이번에 북한에서 열차를 타고 중국을 갔습니다. 김주애를 동행했죠. 물론 김주애가 막루에까지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행했다는 자체가 후계자 가능성을 비춰주는 것이고, 사실상 후계자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럼 왜 도대체가 벌써부터 후계자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김주애는 2013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도 13살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6, 7년 정도를 있어야만 성인이 됩니다. 자, 그만큼 김주애를 후계자로 얘기할 만큼 김정은의 건강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몸무게가 140kg이 넘고요. 술, 담배를 많이 합니다. 담배는 계속 헤비 스모커입니다. 체인 스모커입니다.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연달아 담배를 피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꼬냑 등 독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운동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은 최악입니다. 지금 서방 보험회사에서 김정은의 몸무게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수명을 예측해 봤더니 42세가 나왔습니다. 내년이 42세입니다. 그러니까 서방에서 여러 가지 다 걸음걸이라든가 얼굴빛이라든가 몸무게라든가 모든 걸 가지고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42세가 수명이다. 그러면 내년이 42세가 됩니다. 자, 그만큼 내년이 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예측이 맞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특히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김주애를 사실상 예비 하나의 그 후계자로 등장시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김정은이 어떻게 된다면 일단 김주애가 받았다가 그 다음에 동생들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얘기가 있고, 김주애는 물론 하나의 가면극이고 실제 후계자가 지금 또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더 어리다든지 내지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현찮아서 말하자면 김주애를 내세우겠다는 얘기도 됩니다. 어쨌든 김정은이가 이번에 등장을 함으로써 이제 세계에서 이 후계자 얘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김정은이의 뭔가를 좀 알면, DNA를 알면 얼마든지 김정은의 지금 앓고 있는 병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여명도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정은이는 가는 곳마다 흔적을 지웁니다. 심지어 말이죠, 어떤 뇨라든지 변이라든지 이런 것마저도 모두 수거를 해가고요. 앉았던 자리마저도 깨끗이 닦고, 그리고 이번에 말이죠, 영빈관에 머물지 않고 북한 중국 대사관에 머물렀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김정은을 철저히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당뇨 등 내분비 질환부터 암이라든지 유전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DNA만 가져도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김정은이가 이걸 숨기기 위해서 모든 흔적을 지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보도가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죠. 정확히 말하면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입니다. 중국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서 베이징을 방문했었는데 열차로 갔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안 타는 거 아시죠? 그거는 이제 암살 당할까봐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열차로 가도 얼마든지 암살은 가능한데 북한에서 몇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실패했었죠. 자, DNA 등 생체 정보 유출을 염려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설물까지도 모두 수거한다는 거죠. 그 전에 보면은 김여정이가 말이죠, 담배꽁초까지도 전부 다 수거하는 장면이 포착됐었죠. 건강 정보를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뭘 먹었는지, 어떤 약을 복용 중인지 이런 거, 내분비 대사 질환, 암 등 각종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침 한 방울만 가져도 전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지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김정은이가 이용한 전용 열차에 특수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건강 상태를 추적하거나 암살로 이어질 수 있는 생체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는 겁니다.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등 북한 수행원들이 그가 착석했던 의자 등 등받이의 팔걸이, 협탁 등 몸이 닿은 모든 것을 닦았다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김정은과 푸틴 그 정상회담 뒤에 북한 수행원들이 그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김정은이가 착석했던 의자 등받이의 팔걸이, 그 다음에 협탁,
등 몸이 닿은 모든 곳을 닦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김정은이가 앉았던 그런 어떤 책상, 탁자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이용한 잔은 쟁반에 따로 담아서 들고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김정은의 흔적을 지우는 겁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 수행원들은 김 위원장이 앉았던 의자를 소독약 처리하거나 등받이를 닦아내는 등 고강도 청소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 군시설이나 국영공장을 사찰할 때도 전용 화장실과 개인 욕실을 차량에 실어서 갖고 다닌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러 건강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당장 먹었던 음식, 복용하는 약을 알 수 있고 혈변을 보는지, 장에 염증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 등도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변은 색깔에 따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의심 질환이 상당히 다양하답니다. 그러니까 대변만 가지면 여러 가지 병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홍색의 혈변은 소장, 대장, 직장 같은 하부 위장관의 출혈을 의미하고요. 이는 대장암, 대장용종, 궤양성 대장염, 직장암, 치질, 치열, 치루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검은색 대변은 식도, 위 등 상부 위장관에 출혈이 생겼다는 취지로 위식도, 역류질환, 위염, 위궤양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소변도 맑은 황갈색이자 옅은 맥주 빛깔을 띠는 게 정상입니다. 불타면 콩팥이나 요로개 질환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간염 등으로 황달이 심해지면 진한 노란색 소변이 나온답니다. 정밀 분석까지 이어지면 단백질이나 포도당 검출 여부로 콩팥 사구체 이상이나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의 몸무게는 140kg대 중반입니다. 초고도 비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면장애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애국 담배 먹고 고급 안주 먹고 알코올, 니코틴, 범벅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최악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의 건강은 최악이고, 이 최악인 건강 상태를 밖에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배설물,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침 전부 다 닦아내고 그리고 또 수거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김정은이가 과연 서방보험회사가 밝힌 대로, 분석한 대로 42세가 수명일지, 그래서 과연 김정은이 내년에 사망할지, 이거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번에 김정은이가 공개 석상에 섬으로써 외국 나간 거 아닙니까? 중국에 나간 거. 이게 6년 만이가 그런데요. 사실상 원래가 김정은이가 나가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나라가 초청을 받았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안 가니까 김정은을 열불나서 불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에는 특사 보내고 미국 가고 그러니까 아주 시진핑이가 빡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급하게 불렀다는 말이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거기 가면 말이죠, 푸틴도 만나고 시진핑과 같이 북한의 어떤 핵 위용을 나타낼 수 있고 위상을 과시할 수 있으니까 거기를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례적으로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김정은이가 공식 석상에 드러남으로써 그의 건강 상태가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요. 그의 후계 구도가 또 관심사가 되었고요. 과연 김정은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봐도 말이죠, 140kg대 중반의 몸무게를 가지고, 그리고 또 가족력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병, 그리고 또 술, 담배 등등등등 완전 범벅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등등을 생각한다면 오래 살지 못하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김주애를 어쨌든 예비용으로 후계자로 데리고 다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러시아에 보험 든 거 아니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러시아가 좀 봐달라 이런 얘기 아니냐. 그다음 이번에 시진핑한테 간 것도 사실은 중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러시아한테 밀착하고. 그런데 이번에 간 거는 이례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좀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김정은이 갑자기 죽었다고 칩시다. 급변 사태입니다. 그때는 저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김정은이 죽었을 때는 그래도 김정은이가 30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또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김정일은 완전히 후계자 수업을 받은 상태였고, 지금은 김정은이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김정은 42세 수명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계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 정말 내년에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의 댓글을 주십시오. 댓글이 강시엽TV를 풍부하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